안녕하세요. 프로나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 질문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태대장에 관련된 질문인데, 자, 예제를 일단 두 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가 근태대장이고, 하나가 출입기록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근태대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70명의 직원을 전부 출근 퇴근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근태 대장에 뭐 노란색으로 표시한 출근 퇴근 시간이 출입 기록 파일에서 가장 빠른 시간하고 가장 늦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서 근태 대장에다가 넣을 수 있냐. 좀 좋은 쉬운 방법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면 수식을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자, 수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런 집계 계산 결과 값을 돌려받을 수 있긴 하는데, 자, 그건 이미 다른 분이 답변에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런 식의 작업을 피벗 가지고 하거든요. 예제 파일을 먼저 열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출입 기록 파일을 먼저 보면은요. 상태하고 이름하고 조직, 일자, 시간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일자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숫자만 입력되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름 상자에, 아니, 수식 입력줄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일부분만 표시되어지도록 지금 설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시간들이 이렇게 입출입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하루 똑같은 날짜에 가장 빠른 시간. 자, 이 시간이 출근 시간이고, 자, 그리고 가장 늦은 시간이 퇴근 시간이다. 자, 이걸 이 파일에서 찾아가지고 모두 집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뭐, 맥스 ifs 함수 같은 걸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맥스 ifs, 뭐, min ifs, 뭐, 이런 함수들을 쓸 수 있으면 집계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2019 버전부터 제공되어지는 함수니까, 버전을 좀 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이제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냐. 근태 대장 파일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 출근, 퇴근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거죠. 위에 날짜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입력되어져 있는 요 일은 숫자만 입력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식 입력줄 보면은요, 이전과 같이, 입출입 기록 파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날짜가 들어가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입력되어져 있죠. 자, 일단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처음에 인지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피벗을 쓴다고 했으니까 피벗을 쓰려고 그러면 일단 같은 파일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에다가 집계하는 작업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근데 데이터가 내 파일이 없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 파일을 인식해서 가져오도록 작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면 저는 이제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여기 피벗 테이블 명령을 누르면 이게 이제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좀 달라져 있어요. 자, 클릭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아마 하위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화 상자가 이렇게 다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늘 쓰셨던 이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는 이 화면이 아니라 자, 이런 화면이겠죠. 자, 이런 화면으로 나타나지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자주 쓰는 것들만 이 대화 상자에 표시되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옵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365 버전에서는 인터페이스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 버전 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대화 상자가 떴을 때, 여기 보시면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이 옵션을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이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유 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차이, 약간의 차이 같은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는 닫고
새 버전에 맞춰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은요. 저는 요 피벗 테이블 대화 상자 명령을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아래쪽에 텍스트 메뉴를 클릭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에서라고 하는 요 하이 메뉴를 클릭해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뜨겠죠.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대화 상자에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연결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자, 얘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자,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요 좌측 하단에 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 이런 대화 상자가 열기 대화 상자 같은 게 하나 열리는데요. 뭐 일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놓으셨을 거니까 제가 파일이 있는 경로로 바로 이동해서 보여드리면 홍길동 출입 기록이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 데이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클릭해야 되겠죠.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다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요. 워크시트나 이름 정의된 것만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게 워크시트 이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이름에 뒤에 이렇게 달러기호 있는 표시 보이시죠? 이 달러기호가 있으면 이거 워크시트 탭 이름인 거고요. 그리고 달러기호가 없으면 이름 정의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구별하셔가지고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골라내셔야 되겠죠. 근데 입출입 기록 같은 파일 같은 경우는 보통 시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트만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 이름에 제가 선택한 파일 이름이 나타나지고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새 워크시트에다 만들어라 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구성이 되어지죠. 그럼 제가 이 왼쪽에 제가 원하는 것들이 집계되어져 나오도록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일자, 날짜죠. 자, 그리고 시간을 클릭을 해보면 자, 시간이 이렇게 행 영역에 들어가지게 되는데 얘는 집계가 되줘야 되기 때문에 감 영역에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단추가 표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동으로 그룹 필드가 생성되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룹 해제를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그룹 해제 명령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럼 시간이 제대로 보여지죠? 얘를 자, 드래그해서 감 영역에 떨어뜨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전체가 다 이런 시간 데이터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구해지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처럼 가장 이 날짜의 빠른 시간이 뭐라고 했었냐면 출근 시간이라고 했었고요. 가장 늦은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을 2번 집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간을 한 번 더 드래그해서 감 영역에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2번의 개수를 구해진 결과 값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 시간, 첫 번째 개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출근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 머리글 영역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값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제가 최소값이 구해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머리글은 출근 시간 이렇게 할게요. 출근 시간.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시간 데이터는 0과 1 사이 소수값이기 때문에 시간 모양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 형식 바꿔야 되겠죠.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좌측 하단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그 단추가 있죠. 클릭해 주시면 셀서식 대화 상자 뜨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 형식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선택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자, 그럼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죠. 퇴근 시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최대값이 구해지도록 작업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일단 최대값 구해지도록 하고 퇴근 시간이라고 바꾸고 난 다음에 자, 표시 형식을 시간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시간. 자, 두 번째 형식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지죠.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값을 여기 근태 대장에 제가 원하는 날짜 부분에 일부분에 참조시키면 되겠죠.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이렇게 감 영역에 집계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 값을 참조하게 되면 get pivot 데이터 함수가
표시되어지게 되는데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3월 2일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날짜는 3월 1일부터 있으니까 제가 3월 2일 거 먼저 넣고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등호 입력해서 3월 2일에 해당하는 홍길동의 출근 시간을 한번 가져와 보면 시트 1에 자 홍길동이죠. 3월 2일에 출근 시간은 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수식 입력줄에 getPivot 데이터 함수가 나와요. 자 이걸 고치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제가 엔터키 눌러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해보면 여기 출근 시간이 들어와져 있죠. 퇴근 시간까지 같이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같이 고쳐볼게요. 등호 입력하고 3월 2일자 퇴근 시간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엔터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시간이 들어가져 있는데 일단 출근 시간부터 먼저 고쳐보면 이 getPivot 데이터 함수는 vlookup 같은 참조 함수거든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들은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인수는 그냥 이게 뭔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세 번째부터 보시면 이름이 홍길동, 일자가 데이트 함수가 쓰여져 있죠. 2022년 3월 2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름이 홍길동인 거는 이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홍길동 이름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굳이 고치지 않고 제가 요 일자 부분에 요 2022년 3월 2일에 해당하는 날짜에서 요 2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첨부하도록 해볼게요. 자, H2셀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H2셀에 제가 원하는 일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조해가지고 엔터키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대로 시간이 표시되어지는데 수식을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3일이고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4일이 되죠. 해당하는 날짜의 출근 시간이 모두 제대로 가져와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퇴근 시간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 일 부분에 2라고 하는 일자 숫자를 이 위에 있는 H2셀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1일 날도 이제 집어넣어, 일자가 있으면 시간이 나올 거니까 복사를 한번 해보면 자, 복사를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REF 오류가 뜨죠. 퇴근 시간도 복사를 해보면 REF 에러가 떠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게 왜 뜨냐면은요. 여기 2022년 3월 G2셀의 값 1일이죠. 3월 1일의 값을 피벗 테이블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듯이 피벗 테이블에서는요. 3월 1일 날짜가 없어요. 자, 그래서 REF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때는 뭐 그냥 0값이 돌려지도록 제가 if 에러 함수를 한번 중첩해서 써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다 제가 한번 써서 보면 if 에러 함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 어떤 수식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값으로 대체해주는 함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간 계산, 숫자 계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0을 반환시키는 것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만 닫아주시면 간단하게 자 이렇게 시간이 뭐 없으니까 00 이렇게 찍혀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제가 if 에러 함수 써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자 이렇게 써서 맨 오른쪽 끝에다가 0이 반환되어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수식 붙여주고 엔터키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주에 그 출근 퇴근 시간들은 다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작업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양식을 줄여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면 연속된 범위가 아니니까 연속됐다라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럼 뭐 이전에 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런 작업을 할 때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한다라는 걸 알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는 작업 자체가 수식을 복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위치에다 복사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여러 군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첫 번째 날짜에 수식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범위 선택하고 세 번째 주도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바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만 그냥 눌러주면
자, 이렇게 시간 데이터 값들이 제대로 집계되어져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제가 그냥 아무 날짜나 하나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10일 날짜 제대로 참조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오른쪽 끝에 몇 가지 주가 더 있었기 때문에 더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방법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계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뭐 수식을 쓰는 방법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엑셀에서 뭐 가장 쉽게 집계를 해주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피벗 테이블이니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집계를 하고 또 파일이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내 파일로 집계를 해오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값 영역에 집계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getPivot 데이터 함수가 이용되져 가지고 참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쪽에 조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간단하게 이런 양식들을 완성해 나가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